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폭설로 인하여 의사 일정이 수년됨에 따라 시간 관계상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즉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 의원님. 설명서 19페이지에요. 그 산출 근거 보시면 성남 오천지구 행사 운영비가 있고 시설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예, 시민안전과장 자명훈입니다. 저희가 산출 근거를 좀 보시면은 사무관리 행사 운영비가 좀 있고 저희가 지금 민간 경상 보조하고 지금 자본 보조인데 그거를 통계목을 좀 변경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통계목 변경은 알겠고 네. 그 위에 시설비랑 행사 운영비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행사비가 골목식탁 여기 팀장님 네. 팀장님 답변하겠습니다. 네, 재생팀장 김병기입니다. 그 행사 운영비는 저희 도시재생센터에서 네.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마을 활동가 그리고 요번에 골목 식탁이라고 행사한 부분이고요. 시설비에 대해서는 올해 주차장 14면을 했습니다. 14면하고 역사 테마 조성길하고 주차장 토지 매입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역사 테마길도 뭐가 진척된 게 있나요? 예, 그건 아직 저희가 통합 가이드라인 구축한 다음에 시행하려고 지금 2월에는 상황입니다. 행사 운영비에는 뭐 마을 활동가 사업이랑 골목 식탁 사업 다 들어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27페이지에 계속비 2월에 보면 성남 옥천 주거지 통합 가이드라인 추진 용역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고 왜 유찰이 된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재생팀장 김병기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유찰이 공모를 했는데 이제 입찰이 안 된 거고요. 그래서 2번 유찰한 다음에 전국적으로다가 다시 해서 요번에 이제 한 곳이 들어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용역비 얼마인데요? 그게 1억 7,500 정도 되겠네요. 1억 7천 정도 되는데도 예. 유찰이 2번이나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용역을 수행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인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그때 자격 요건을 조금 좀 강화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주거지 통합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뭘까요? 근데 저희가 성남 오천 지구 내에 어떤 색상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구축한 다음에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이제 할 사항입니다. 네. 이 지금 성남 옥천지구 재생 사업을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몇 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6070 거리가 또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가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하면서 군수관사도 리모델링하고 이제 여러 가지 컨셉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공간적으로 좀 근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6070 거리도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서로 이렇게 컨셉을 잡는데 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지속적으로 더 논의하면서 총괄적으로 아우러지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여기 뭐 역사 테마길 해서 철도 관련해서 테마도 넣으려고 하는데 이 어쨌든 저희가 무슨 컨셉을 잡을 때는 좀 규모화가 돼야 되고 또 일관성이 있어야 돼서 거기랑 6070 거리 뭐 전통시장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해서 좀 뭐라 그럴까 경쟁력 있는 컨셉 같은 걸 잡아서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황윤희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페이지 19페이지하고 지금 계속비 2월 사업의 27페이지하고 맞물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성남 오천지구 상권 활성화 중에 사업화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통계목을 변경하시는 게 있어요. 무슨 내용으로 이게 6천만 원이 변경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그 리모델링 사업으로다가 그 예산을 수립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그 자본적 경비로 해갖고 이제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경상 사업 보조였다가 이게 민간 자본 사업 보조잖아요. 예, 예. 자본이라고 된다는 거는 그럼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라 뭘로 하는데 이게 자본으로 잡히죠? 같은 의미입니다. 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네. 이 경상적 경비가 이제 그 없어지는 사항하고 자본적 경비는 이제 늘어나는 시설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자본적 경비로 되는 겁니다. 자본적 경비로 했다.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라 가게를 얻어주는 이런 개념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리모델링만 보조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상인이 입점을 하게 되면 민간 자본 보조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그 안에 그럼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역할인 건가요? 그거는 상가가 하는 겁니다. 상가 주인은 이제 그 보조비만 드리는 거고요. 아. 거기에 30%는 자부담이 들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게 2천만 원씩이면 2천만 원 중에 그럼 30%면 600만 원은 그러면 건물주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1,400은 안성시에서 그러면 이거는 뭘로 주게 되나요? 민간 자본. 최대 2천만 원 저희가 지원하고 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30%는 자부담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600만 원을 더 해서 그럼 2,600만 원 정도를 예, 가지고 알아서 하라는 의미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22페이지인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임기제 공무원 의원 면직으로 인건비를 감한다고 했는데 이거 자발적 퇴사입니까? 과장님 설명하실까요? 도시정책과 정명원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 최윤선 전 그 주무관님이 있는데 이제 퇴직을 하면서 그 집행자에게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 면직이라고 굳이 설명이 돼 있길래 의원 면직서 받고 그럼 절차에 따라서 다 예, 하신 거예요? 예, 퇴직이 완료됐습니다. 퇴직은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27페이지 성남 옥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하시는데요. 총 사업비가 109억입니까? 추경이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정책과 장명훈입니다. 저희가 올해에 있는 거는 11억 이제 내년도에는 한 15억 정도 이제 주차장하고 이제 건물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공모 사업 중에 그 주택 도시 보존공사라고 아시죠? 거기에 공모 사업에 도시 재생 사업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그만 해당될 거로 보는데 성남 오천지구에 이제 주차장 관련해서는 충분히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오늘 사업 혹시 올렸다가 안 되셨죠? 예, 지금 저희가 예. 그 토지 확보를 못했는데 아, 내년 그래서- 예산에 주차장을 예산 확보를 해서 땅을 사면 저희가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혹시 이제 필요하시면 인맥도 충분히 활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청하시면 그 도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센터장님을 이렇게 인맥 동원하면 물론 공정하게 하겠지만 그런 거 활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나중에 그럼 내년도에 어차피 신청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같이 이제 협업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공모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 열심히 알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예. 7페이지를 좀 보시면 저희가 도시 디자인과 뭐 경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 계획도 수립하고 기본 계획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한 4억 5천 정도 네. 지금 저희가 예산이 투여됐는데 기본 계획 용역을 했어요. 근데 큰 전체적인 걸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예, 저희가 그 경관기본계획 재정비가 있는데 경관계획은 저희가 그 경관법에 대해서 그 5년마다 그걸 수립을 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관기본 방향이나 조사 분석을 해서 하는 게 있고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의한 그 재정비가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우리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7조에 5년마다 이것도 같이 우리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지자체의 경관, 네, 뭐 디자인 이 부분을 5년마다 수립해서 네. 그래서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게 그렇게 5년 차에 한 번씩 진행되는 예, 그런 사업이라는 사업입니다. 얘기시죠? 네.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 경관기본계획은 지금 공정률이 50%고 우리가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그 재정비는 지금 70%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진행해야 되는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그 내년 상반기 정도는 완료가 되나요? 예, 예, 상반기나 좀 하반기 조금 거기서 좀 왔다 갔다 거기에 그 시설 용역 준 거에 맞춰서 저희가 뭐 저희가 개선할 문제는 또 개선하고 네,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지금 50% 정도 되고 70%까지 하셨다는데 지금 특별히 혹시 변화되는 게 좀 있나요? 지금 저 현재 이제 중간 보고 지금 이제 민간 전문가 이제 자문을 좀 구했고요. 저 그 경관기본계획 재정비는 그래서 중간 보고회는 이제 내년 2월달에 할 거고 의회 의견 청취는 내년 3월달에 할 계획.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는 그것도 이제 민간 부분하고 이제 중간 보고회를 저희가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제 12월 5일 날. 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는 시민 의견 청취 공청회를 한 3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그래도 그 도시재생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센터가 도시재생센터가 죄송한데 제가 저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디쯤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어디쯤이죠 지금? 지금 저희 저 삼동사무소 네. 그 바로 옆에 거기에도 네, 구우체국 자리. 예, 구우체국자리 네, 거기가 맞습니다. 그 센터예요? 옆에 예, 그렇습니까? 예, 뭐 지속 가능 뭐 이렇게 같이 사업하는데 거기 말씀하시나요? 예, 같이 예, 거기 예, 시민활동 통합지원센터. 거기 센터다 지금 도시재생센터는 거기서 하고 있다. 왜냐면 지금 뭐 각별히 우리 안성시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사실 성과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성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그 지역에 우리 안성의 성남 옥천 그 일대가 거의 지금 그 재생에 관련돼서 도시 재생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아주 각별히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잘 챙겨서 사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정천식 의원님.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안성 제1반 산업단지 지중화 사업 있죠? 그게 77억으로 잡혀 있는데 총 사업비가 올해는 11억 2,570만 원인데 민간 위탁 사업비는 뭐죠? 저희가 그 민간 위탁 사업은 전 한전 네. 네, 저는 그 지중화를 KT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 그 사업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
그거는 지금 현재 공정률 한 15% 정도 좀 돼 있어요. 아, 지금 하고 있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게 이제는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그 가로등하고 이제 전기 이런 그 보도 그 정비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8천만 원에 한해서 설계비 빼고 지금 예, 사업비입니다. 3,500 이월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총 공사비가 77억이면은 내년에도 예산이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다 이제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된 거고 요 그 지금 가로등하고 보도 우리 시에서 사업할 그 내용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인데요. 관내 산업단지 현황 중에서요. 관리 기본계획 변경사항 이렇게 쭉 있네요. 관리 기본계획 세워놓으신 거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네네,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제2공단 주차장 조성 이제 공사가 들어간 건가요? 예, 첨단산업과장 정차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지금 토공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도 말까지 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좀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내년 전반기에 완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이 있는데요. 이게 도에서 변경 협조 요청을 했다는데 내용이 뭐고 이게 내용이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산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변경 내용이 뭘까요? 네, 그 산업단지에 태양광 발전업을 하려면은 네네. 그 태양광 발전업 코드 넘버가 부여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산단별로 개인 공장별로 하게 되면은 개인 그 자본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괄 안성시에서 31개 그 산업단지에 대해서 안성시가 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도 승인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 규모가 좀 큰 거. 그건 또 경기도에서 또 관리기본계획 변경하고 그러니까 그 태양광 발전업을 할 수 있도록 코드 넘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용역도 한 1억 9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35페이지 보면 면적이 15만 평방미터 이상은 환경평가 협의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모든 지자체 기준이 동일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문 일반 산업단지는 왜 그 협의 대상인지 아닌지 안 적혀 있는 건가요? 그 과거에는 그 경기도 승인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되고요. 예, 저희가 그 시군에서 하는 거는 그건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쨌든 이게 뭐 코드 업종을 그 부여하면 코드 넘버를 부여하면 네. 이 개별 업체들이 태양광을 하기가 좀 수월해지는 건가요? 설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 그렇습니다. 요건이 안 됐던 안 되는 개인적으로 거죠. 예. 신청을 했어야 그러니까, 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그걸 하려면은 네네. 관리기본계획을 개인의 그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걸 안성시가 모두 다 부여를 해주는 거 모든 산업단지에 대해서 다 부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산업단지 업체들이 태양광 발전을 좀 더 많이 확대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지금도 그걸 신청하겠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주차장 지금 조성하시죠? 그 목적이 주차 불편하고 또 통행로가 좀 어려워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이제 무인으로 돌리거든요, 이제 앞으로요. 그러면 이분들은 주차장이 되면은 이제 무료로 하실 예정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유료가 되는 겁니까, 그럼? 네, 산업지 팀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교통정책과하고 지금 어쨌든 저희가 조정을 하면 요지 관리를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거기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무료화하면 장기 주차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지만 유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료화가 되면은 기존에는 이제 잘 그냥 물론 이제 불법이지만 되셨는데 유료화되면은 충돌이 좀 없겠습니까, 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주차장 조성하지만 기존에 갓길에 됐던 노예 주차장은 별도로 일부 구간은 계속 유지할 겁니다. 유지. 그래서 최소화하려고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좀 민원이 있을 거라고 양해는 되는데 그래도 하여튼 최소화하려고 좀 방안을 짜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실 예정이세요? 만약에 민원 생기면은 기존에 괜히 노예 주차장 말씀하신 대로 편하게 됐는데 돈 안 내고 이제 공간이 줄어들고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돈을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민원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차피 2공단이나 3공단 주차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저희가 현재 그 도로폭을 좀 조정을 하면서 노예 주차장 부분도 기존에 존치를 어느 정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시키고 유료로 하는 주차장을 또 별도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득할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의원님 의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첨단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단 산업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페이지 45페이지인데요. 지금 업무 추진비가 노사화합 분야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에서 700만 원을 삭감하시는 건데 이게 특별한 지출 사유 부재라는 건 뭔가요?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말씀하실까요? 네, 일자리 교육과장 박종입니다. 네,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 중에 이제 그 업무 추진비 관련된 건데요. 주로 이제 저희 시장님께서 쓰시는 업무 추진비인데 그 집행 사유가 이제 밀발생해서 감액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7페이지인데요. 소상공인 지원 성립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해양 오염수 방류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 소상공인 지원. 요게 혹시 매출 감소에 따라서 점포당 2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되는데 지원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일자리 교육과장 박종입니다. 지원 기준은 이제 전년 대비라든지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된 그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면서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이제 매출액 감소분에 비례해서 이제 금액을 지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부터 80만 원 뭐 차등 지원인 거예요? 네, 차등 지원입니다. 매출이 감소된 뭐 비례해서 이제 줍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한 몇 호 정도? 거기 이제 자료에 있듯이 제가 이제 조사한 게 37개소 네. 이제 그 수산물 파시는 데가 네. 37개소로 파악돼서 그 이제 조사해 가지고 제가 신청 받아서 이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아, 네.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호우 피해 소상공인 재해 구호 기금에서 점포당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9개 점포를 주신 건 거죠? 네, 네. 아, 네. 그럼 요게 이제 더 필요해서 이번에 증액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제 성립전 예산으로 이제 편성된 거고요. 지난 7월 달에 이제 집중호우 때 이제 침수 피해 입은 데입니다. 9개소가. 그래서 아, 네. 네, 200만 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
네, 다음 페이지인데요. 49페이지 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증감 사유가 이제 국토비 변경 내시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증감 사유에 있는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25년 가내시 통보 결과 22년 참여업체 인건비 지원금 전액 및 22년에서 23년 참여업체 인센티브 소요액의 20% 미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일자리 정책 팀장 배종훈입니다. 이게 내년이나 후내년까지만 진행을 하고 사업이 종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이요? 예, 아직 뭐 확정적이진 않은데 네. 사업 종료 수순을 밟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5년도에는 그럼 예산이 잡혀요? 예, 아직까지는 잡힐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좀 미확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25년 가내시 통보 결과 22년, 23년도 거는 그럼 인센티브 소요액을 20%를 주지 않는다라는 말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원이 더 이상 안 되는 거고 그럼 25년도에는 20% 반영됩니까? 예, 22년도부터 23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던 업체들은 네. 인센티브 소요액을 20%를 덜 반영을 시키고요. 25년부터는 없어지는 겁니다. 25년부터는 아예 없어지시고. 예.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없어지는 거네요. 예, 지금 없어지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중앙부서에서 사업이 종료하는 걸로 계획을. 정부에서 그러면 종료하는 사업으로 그럼 이거 외에는 대체하는 사업이 또 나온다는 말인가요? 아직까지는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게 없다고요? 예. 올 2025년 예산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거 보니까 청년 좀 더 신경 쓴다고 한 것 같은데 더 많이 사업이 줄어드나요?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노사 하업 분야 시책 업무 추진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요. 노조 예산이 많이 깎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라도 소통 창구는 열어두고 좀 만나시고 그래야 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자리행정과장 박주입니다. 노사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이제 있다가 이제 중간에 없어지고 이제 그나마 있는 것도 이제 사업 집행을 안 해가지고 이제 감액 개우 그런 일이 이제 오래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근로자 복지회관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래도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그전에 못했던 것도 할 예정으로 이제 본 예산에 많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우리 지역에도 이제 큰 노조들이 있는데 많은 업체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을 하고 좀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은 내년에 또 새롭게 하시는 게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7페이지에 해양 오염수 방류 점포 37개소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점포고 어떻게 조사가 되는 건가요? 수산물 판매 음식업입니다. 음식업 일단은 수산물 판매 음식업을 이제 수산물 판매 요식업체는 다 요식업. 선정이 된 건가요? 네, 조사를 해서 준 겁니다. 이거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비 시비 이제 반반씩 해서 네네. 부담하는 거고요. 어쨌든 관내 수산물 판매 업체는 다 들어갔다는 네, 말씀이시죠? 수산물 건어물 다 있습니다. 이제 일반 음식점부터 해서 그런데 저희 37개소밖에 없습니까? 그게 이제 분석 자료는 이제 제가 카드 매출로 경기도에서 네네. 카드 매출 자료로 이제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 온 업체 수입니다. 어쨌든 매출 감소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소가 없으면은 지원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주도형이나 지역 정착력,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도 이것도 일몰 사업이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일몰이라고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정리 수준을 밟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네. 어쨌든 그 수혜 대상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지역 주도형도 그렇고 또 추가 채용을 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 2명이 포기하셨다 그러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산출 근거에 보면 참여자 행사비가 있었는데 이게 거의 뭐 80% 깎인 것 같, 이제 반납하는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러네, 왜 이런 건가요? 참여 율이 좀 높지가 않았던 게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좀 최저 예산을 가지고 저 직원이 직접 집행을 해가지고 따로 용역사라든가 행사업체를 안 끼고 좀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창업 청년 4명이 1년차 지원을 받았으면 2년차에 다른 청년을 추가 채용할 경우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창업을 했던 청년이 추가로 다른 청년을 채용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저희 안성 관내에 창업을 했던 청년은 예를 들면 새롭게 한 명을 고용하기조차도 많이 힘들다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창업한 업체가 4개 업체고요. 그 추가 채용 청년이 4명인데 한 업체당 1명씩은 채용을 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 안성 관내에서 창업한 청년이 4명인 건가요?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창업한 청년이 4명이라는 이건 지원 얘기입니다. 신청을 해야 예. 거기에 또 자격 요건이 있나요? 예, 예. 어떤 청년 말고 어떤 자격 요건이 있나요? 일단은 저기 관내에 기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몇 년 동안 있던 주민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나이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 제한이 조금 있는데 뭐 유흥업이라든가 이런 보조금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은 또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만 이렇게 인원이 4명인 건지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저조한가요? 예, 뭐 크게 막 몇백 명씩 되는 그런 사이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한 청년들은 더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예,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창업한 청년들이 4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대부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하시면 홍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LPG 소형 저장 탱크 사업 원래 몇 마일 했던 거죠? 네, 에너지 팀장 이재철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2개소하고요. 도비 처음에는 도비 사업으로 8개소였는데 포기한 데가 있어서 변경해서 도비 사업은 7개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반납하는 액수가 3,800만 원이 그 포기한 1개소 때문에 발생한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 사업은 23년도에 미양면 사거리 마을 6억 9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한 거에 대해서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규모가 어떻게 국도비 얼마나 내려오나요? 지금 도에서 확정된 거는 1개소만 내려왔고요. 저희 이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한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국비는 없는 거죠? 예, 국비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도비는 1개소만 내려왔어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내년에 자체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61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관련해서 명시를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그 폭설로 인해서 혹시 태양광 혹시 이게 피해된 게 있습니까? 신고된 내용 중에? 예, 이게 이제 제가 양성면에 갔는데 잠깐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태양광으로 해서 지붕에 얹어 있는 데는 또 붕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게 또 폭설에 또 뭐가인지 구조가 좀 틀렸는지요. 한번 그 신청 내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는지 피해 지역이 있는지요. 예. 현재 파악은 없는 예, 아니신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다 이제 그 태양광 건축물 위에 올려 있는 거 특히 축사 관련해 가지고 문자 메시지나 그걸 다 보냈습니다. 혹시 피해가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 한 2군데가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보겐면 그 가율리하고 일종면 신흥리 그쪽에 축사 위에 있는 태양광인데
그게 이제 축사가 무너지면서 같이 이제 그 된 거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 680여 개소가 있는데 관내 축사나 버섯잡에서나 축사 같은데 올려져 있는 게. 근데 태양광 건물 위에 있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사로가 있고 네, 맞죠. 약간 이제 경사지기 때문에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보통 임대 기간이 30년이지 않습니까? 거의 20년, 30년인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이런 염티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 수익형 나지 않습니까? 맞죠? 고3은 염티마을. 그럼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이런 자연재해나 해서 이렇게 훼손됐을 때 그 보험 같은 건 다 들어 있습니까? 그런 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이건 이제 주민 위해서 설치해 드렸는데 20억을 들여갖고서 이런 자연재해 인해서 어떤 훼손이 됐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보전 처리 다시 해드립니까? 마을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건? 예, 그 시설물 같은 경우는 자립마을로 한 사업인데, 네, 일단 우리가 저희 보조금으로 이제 설치를 한 건데, 마을 시설물입니다. 이제 그래서 마을 시설물 우리가 별도로 보험 가입해 준 건 없습니다. 아 그럼 결국 이제 원인자 부담을 마을에서 해야 되겠네. 하고 싶으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끝나신 거예요? 예, 예.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이관실 의원입니다. 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인데요. 유통 관련업 지원입니다. 유통 관련업 압수 물품 요거 어디다가 혹시 보관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담당 팀장님 말씀하실까요? 네, 관광팀장 김재원입니다. 일단은 그 불법 게임기 같은 경우에 경찰서랑 저희가 합동으로 나가서 이제 적발이 되면 저희가 그걸 압수해가지고 그 한국환경공단 사업소에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물품을 자원하는 그 기관이라서 현재 지금 저희 이 공단 내에 한국환경공단 그 자원 그 보관시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지금 이게 500만 원 감액이네요. 그러면 한 2,100만 원 정도는 쓴 것 같은데 한 몇 군데나 이게 확인을 좀 해봐. 관광팀장 김재원입니다. 총 그 몇 군데까지 아마 저희가 총 7차례 했는데 이제 한 번에 한 두세 업소에서 압수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한 총 7차례 해가지고요. 한 1,300만 원 정도 현재까지 이제 지출을 했고요. 이제 연말까지 소진되는 걸 봐서 이제 일부 잔액을 감액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이제 계속비 명시 2월 보실게요. 페이지 92페이지거든요. 안성 네. 명시 2월이고요. 안성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명시 2월입니다. 이 2월 사유가 보니까 투자심사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24년 1월 달부터 시작했을 때인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난 이유가 뭘까요? 네, 담당 과장님 설명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정혜련아입니다. 요 지금 저희가 전체 예산이 73억 중에 5억 4,700만 원은 구조 안전 진단을 하는 그 예산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 안전 진단하는데 좀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설계비입니다. 구조 안전 진단하는데 오래 걸려서 2월 되는 상황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94페이지고요. 뭐 독이산성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뭐
뭐 신청하고 뭐 토입 매입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기 청룡사 명부전 단청 보수 같은 경우는 명시 2월을 하셨는데 이것도 1월 달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지금 10월 달에 공사 착수가 됐고 공사 완료가 내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이 사업 기간이 1월로 돼 있는데 사실 2회 추경에 성립이 돼서 5월 이후에 성립이 된 상황입니다. 2회 추경 때 네, 2회 추경에 그러니까 국비로다가 내려와서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성립돼 가지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설계나 이런 거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설계 심의는 그럼 어디서 받는 건데요? 문화유산청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전액 국비 사업인가요? 4억 1,980만 원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아, 몇 대 몇인가요, 이게? 70대 15, 15. 70%, 15%, 15%. 아, 네. 그러면 70%가 굉장히 크니까 공사는 착수가 안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그 안성에 보물이 몇 개 있습니까? 네. 대략 말씀해 주시면. 보물 16개요. 16개죠. 네. 그중에 향교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향교가 두 군데 있죠. 풍화로하고 대성전. 안성향교는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죠. 그 2020년도 12월 28일 날 지정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이 많이 못 오신 것 같아요. 네. 지정은 됐지만, 네. 근데 지금 이제 관광객이 이제 많이 오시고 또 여대에서 또 이렇게 인기가 있어갖고 많이 오신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좀 이제 뭐 역사적으로 공부할 게 좀 많으신 건지. 근데 오셨는데 중요한 건 향교를 알릴 만한 자료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뭐 큰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그마한 팜플렛 정도. 그래서 안성향과 이렇게 보물 지정된 역사로부터 해서 또 이렇게 써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거 한번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안성역 스테이션 1,890만 원 운영비로 잡았다가 900만 원 감액하는데요. 여기 공공 운영비 어떤 거 들어가는 건가요? 네, 전기 요금하고 그 대부분 이제 그 안에 에어컨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요금입니다. 그 여기 청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청소도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쓰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공모 사업 따와서 어쨌든 안성역 철도의 역사의 상징적인 기념물로서 만들기는 했는데 저도 뭐 볼 때마다 좀 너무 다니시는 분이 안 계셔서 그리고 또 언젠가는 갔더니 거미줄이 막 쳐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많아서 이걸 좀 검토를 많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시민들이 일부러 찾아오기도 그렇고 그 제가 도시정책과 도시재생사업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성남 옥천지구 도시재생사업 하시잖아요. 네. 거기도 109억 투자되는데 그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신 적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6070 거리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그 사업과 발맞춰서 좀 컨셉 같은 거 잡아가려고 하신다라고 말씀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 좀 협업을 해서 좀 규모화된 사업들 그래서 좀 효과가 있는 그런 예산 투입이 이루어졌으면 하거든요. 예, 어떠세요? 네, 지금 스테이션 100 얘기하시는 거 아니면 6070? 거기 또 6070 아니, 성남 옥천지구에 네. 역사 테마길이라고 해서 또 철도를 소재로 하는데 이게 이제 참 이런 식으로 소재들이 곳곳에서 이제 남발이 되면 우리는 또 문화장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산재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장기적으로 어떻게 엮어가서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떤 컨셉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럼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테이션 100은 저희도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문화사료관이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이라든지 그 초등학교에서 볼 수 있는 이걸 엮어가지고 저희가 경기 뮤직 플랫폼하고 문화사료관하고 스테이션하고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그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활성화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변 정리도 좀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6070 거리는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 특구로다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건물을 매입 그 도시재생하고 관련해 가지고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은 도시재생에서 하고, 저희들은 청년 작가들 장인들이 와서 그 공예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다가 6070 거리를 만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문체부에서도 문화도시 하면 어떤 특정한 어떤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6070 거리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도시재생 네 군데 과에서 한꺼번에 그 곳을 특구로다가 조성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도 그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좀 제대로 문화특구로다가 문화도시가 되면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예, 그 네 개 부서가 같이 좀 TF팀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시면서 하나의 주제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지금 창업해서 리모델링 지원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또 특별한 색깔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그 이제 빈 점포가 나는 대로 그 임대해서 그 장인들이 저희가 이제 매년 한 5명 이상이 장인이 육성이 되면 거기서 팝업 스토어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문화 장인들이 거기서 언제든지 다른 시민들이나 다른 지역에서 와서도 거기서 안성 문화장, 문화 도시에 대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 아까 뭐 뮤직 플랫폼이랑 스테이션 100 연계해서 뭐 이런 프로그램도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저희 안성여행 가을 세일 페스타 이게 그 이벤트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벤트 인원만큼도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아, 지난번에 축제 때랑 네. 가을 세일 페이타는 이제 9월하고 10월 달에 세계 정구 대회랑 그 축제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지역으로 좀 연계될 수 있게끔 하려고 이런 세일 페스타를 했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상가들에서 할인해주고 하는 거에 조금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그분들한테도 돌아가는 게 있어야지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 같아서 내년엔 좀 올해 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 삼아서 더 잘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네, 뭐 저희 쌀도 주고 할인권도 주시고 하셨잖아요. 네. 예, 저희가 지금 하늘정원 같은 경우에 인스타나 이런 데 쇼츠로 몇 번 뜨니까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것 네, 같아요. 네. 안성시도 그 홍보 채널 영상으로 그런 거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경기 둘레길 관리가 있는데 저희 안성시가 5개 코스 있더라고요. 네. 이걸 저희가 10위로 이거를 관리해야 됩니까? 경기 둘레길인데. 네, 저희가 이제 경기도 처음 당초에 계획할 때 이제 경기도에서 이렇게 그 추진해서 했는 건데 유지 관리만이라도 시에서 어차피 이름이 이제 경기 둘레길인데 안성시에 들어가 있는 코스가 5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유지 관리만 11호다가 부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그 둘레길 중에 금북정맥 코스랑 거의 일치하는 데가 몇 군데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중복되는 데가 있죠. 네, 네. 거기 지금 금북정맥은 국공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중 관리가 또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코스가 길기 때문에 이동 가지고 사실을 그쪽에서 할 부분들은 좀 하고 안 되는 부분만 저희가 이제 경기 둘레길 사업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하면 되는 상황 같습니다. 예, 어차피 거기에서 저희가 또 그쪽으로도 위탁을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 뭐 다 한다고 돈도 많이 든다고 되는 일도 아니니까 네. 그런 중복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호수개발 사업 계속비 사업이긴 한데 너무 이월금들이 뭐 몇억 대부터 몇십억 대까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예산 책정 좀 정밀하게 어려울까요? 어떤 사정이 있는 건가요? 아, 지금 그렇게 잠깐만요. 관광팀장님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네, 관광팀장 김재현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가 계속비 2월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여기 이제 그 당해년 예산 중에 이제 지출한 금액이 일부 있고 지금도 지출을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뭐 그 2월화는 저희가 과다 편성해서 이제 많이 남아서 2월화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예. 네네. 네, 뭐 다른 부서보다 많은 건 아닌데 좀 더 면밀하게 그 2,200 집행하고 1억 9천 남아 있기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한 것도 이게 3차 추경 정도 되면 쓸 수 있는지 없는지도 다 나오는 거잖아요. 2차 추경 정도만 돼도. 토지 매입비 부분에서 조금 연말에 토지 매입이 그 보상이 되면 2월 될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면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거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근배 의원님. 그 117페이지에 보시면 운수업체 지도 단속 있거든요. 이제 이건 이제 경험상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이스라엘만큼 이제 전시도 아니고 이제 항상 북한에 이제 위협은 있지만 이스라엘만큼 이렇게 위험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어떻게 운영되냐면은 대중교통의 안에 그 안전 요원이 항상 그 타고 있지는 않고요. 정류장별로 간혹 거점별로 운영해서 버스에 대중교통 버스의 안전을 항상 챙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안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제 폭탄을 많이 이제 놓고 내리거든요. 그런 것도 항상 휴지통을 보고 제일 먼저 보는 게 휴지통입니다. 그리고 또 미상에 이제 봉지가 있으면 제일 먼저 확인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뭐 폭설 보니까요 어떤 대책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앞으로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더구나 인명 구조 관련해서는 이 대중교통이 많이 이용 많이 하니까 이 안전 측면에서 요 보시니까 이제 불법 주정차 계도를 많이 잘 하시는데 밖에만 했지 그 실정 중요한 안에는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준비가 지금쯤부터 이제 조금씩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하거든요. 뭐 타 시군에 비해서 없다면 이제 우리 안성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갖고서 그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안전을 어느 정도 우리 시가 좀 이렇게 챙기고 있구나는 그 안심만 주더라도 일단 범죄 확률은 좀 많이 줄 거로 보거든요. 뭐 좀 무리하지만 이것도 이제 앞으로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의견 교통정책과장 황규석입니다.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게 이제 뭐 안성뿐이 아니고 이게 전반적인 뭐 사회적 문제나 그런 쪽으로 대두가 되면 그리고 이제 점차 뭐 그런 식으로 변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페이지 152페이지고요. 과장님 오늘 그 평택 부발 단선 전철 관련돼 있어서 회의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안성시가 계속해서 철도에 대한 부분이 계획도 그렇고 실행 단계까지 지금 계속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152페이지에 보시면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GTX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추진 계획을 보니까 24년 11월 4일에 중간 보고 개최하고 그다음에 25년도 8월에 최종 보고 개최할 예정이신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거 맞죠? 예. 네. 그러면 혹시 중간 보고 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중간 보고서 혹시 제출 가능하십니까? 그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철도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 지금 확정되지 않은 노선이 그 지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밖으로 좀 공개하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뭐 자세한 사항이나 뭐 저기 공개된 자료에 한해서는 뭐 요청을 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일단은 의원님들도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좀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보완 사항이 들어 있으면 당연히 여기 있는 시의원들께서도 보완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완될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보고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54페이지인데요.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 관리입니다. 이게 지능형 교통체계 이 지방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5,295만 원이 요게 지능형 교통체계 지방계획 수립 용역만 2월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 기간이 네. 1년이다 보니까 올 4월에 이제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네. 그 내년도까지 용역을 수행해야 돼가지고 그 2월도 시키면서 그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그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1년 동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뭐 국가 DB나 이런 쪽이 이제 올해 그 저희 새로 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해가지고 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안성시에서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을 몇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이제 현재 38국도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38국도 이제 안성 시작 부분부터 그 3juk 이론까지는 지금 체계에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주까지는 더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확장하는 부분은 그 정보통신과에서 사업은 진행을 하고 저희는 유지 보수하고 관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이거는 정보통신과 예, 신규 이제 그 개발을 해가지고 시설 설치하는 거는 저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시설 설치를.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민원이 오셔서 그러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지능형 교통체계를 하면 이제 차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신호 체계가 이렇게 맞물려서 연동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능형 교통 체계가 이제 그런 그 신호 연계 사항이 있고요. 근데 신호를 이제 이런 일반 시내 같은 경우는 그 시간 조정을 해가지고 신호를 연계시키고 있는 반면에 지능형 교통 체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알아서 뭐 밀리는 구간이 있으면 그 파란색 신호를 더 늘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사지 교차로라고 하면 막히는 부분은 조금 신호를 늘려주고 덜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를 좀 줄여줘서 그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VMS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통 상황을 그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그 전광판에다가 그 어느 노선은 지금 뭐 정체다 이런 거를 좀 알리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긴급 차량 같은 경우가 갈 때는 그 긴급 차량에서 그 버튼을 조작을 하면은 거기 우선 신호 체계를 조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한 신호 체계만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부분을 같이 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신호 이 지능형 교통 체계를 지금 38국도에서 하고는 있는데 신호 체계가 처음에는 잘 맞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 그게 엉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그 이제 국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고 그게 엉기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그 신호 체계 운영에 대해서는 뭐 저희 시에서 뭐 구축을 하고 관리는 하고 있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그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좀 제안을 해주시면 네. 제가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 안성에서 보계면까지 가는 길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처음에 이제 민원인이 연락을 해서 좀 해달라 그러면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시작이 된대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한 달이 지나면은
엉겨서 또 다시 이게 멈춰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쨌든 이 단위를 그냥 쭉 계속 하지 말고 연동형을 차라리 한 달을 주기로 해서 계속 바꾸시는 방법을 하면 이게 엉기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신호 체계 부분에 대해서 그 엉긴다는 말씀이 거기에는 이제 모뎀식으로 돼서 전체 그 라인에 대해서 시간이 똑같아야 그 1차적으로 신호가 됐을 때 다음에는 뭐 1분 후에 뭐 다음 이런 식으로 체계가 시간이 정확히 맞아야 그게 맞아 들어가는데 모뎀의 시간이 틀려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진행이 되다가 뭐 1초, 2초 지나다가 한 달 지나면 또 그런 엉키는 상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한번 그 체계를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62페이지인데요. 이게 제가 결산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지금 우리가 기정이 이 순세계 잉여금이거든요. 그러니까 4억 4,200이었는데 경정이 2억 3,800이라서 지금 2억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로 잡혀 있거든요. 감액 계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왜 감액이 된 걸까요? 162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그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그 들어올 거를 예상을 하고 실제 징수한 부분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 매번 그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잉여금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적으로 그 수납률이 낮거나 그래서 이제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수납률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은 걷지를 못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당초 계획보다는 좀 수납이 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납이 덜 됐다. 네, 그러면 그만큼 그럼 체납액이 있다는 소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2억 정도가 체납이 되는 거군요. 요거에 대해서는 그럼 따로 어떻게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가 뭐 특별회계뿐이 아니고 일반회계에도 저희가 뭐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거 많이 있지만 계속 그 독려를 하고 있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하고 체납에 대해서는 매달 또 그 체납분을 고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80% 정도 매년 이렇게 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뭐 절차에 따라서 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그 가산금에 따른 체납분 징수를 또 부과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압류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행정 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80%까지는 좀 어떻게 받으실 수가 있는 예, 모양이에요? 매년 지금 저희 추계로 보면은 한 80% 정도는 좀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이례적인 건 아닌 건가요? 예, 이례적인 거는 아니고요. 거의 지금 매년 한 13억 정도 이제 부가 징수를 하는데 거기에 한 80%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차이가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149페이지에 무상교통 지원 사업비를 5,400만 원 2월 하시는데 이게 저소득층 무상교통 시스템 운영의 구독 기간을 1년으로 체결하여 3월에 준공금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내년에도 그럼 또 구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무상교통에 대해서는 어르신 무상교통하고 저소득층 무상교통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 무상교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전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 5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하고 해가지고 그 저소득층 그 무상교통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개발된 거를 매년 이렇게
그 용역사하고 그 개발업체랑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요 사항은 내년에도 계속 이런 사항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매년 5,400 정도 그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비를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매년이 아니고 5,400이 더 됩니다. 총 금액이 1억 8천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매년 들어가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 어르신들 시스템 개발하는데 저희가 5억 들여서 개발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 1억 8천이 매년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아,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초창기라 그게 업그레이드를 이제 무상으로 받거나 뭐 개선 사항이 있으면은 무상으로 좀 하고 있는데 구독을 하면은 그런 비용이 소요가 안 되고요. 개발을 한 거에 대해서는 매년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무상교통을 계속 확대를 하려는 게 방향성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 시민이 예를 들어서 무상교통이 된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필요 없는 건가요? 지금 이제 현재 그 어르신까지 저소득층까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아동 청소년이나 그다음에 전 시민으로 확대했을 때는 지금 이제 국가에서 하는 K패스, 이제 경기도 하는 경기패스, 그다음에 그 청소년 그 교통비 지원 사업 이런 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 차액분을 지금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법률적으로는 그 국가 그 K패스나 경기패스 관련 데이터를 줄 수는 있는데 지금 시행 초기 단계라 지금 그 사항은 못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거기를 통해서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무상교통을 확대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대할 계층 쪽은 이미 경기도나 K패스나 그런 쪽으로 지원을 되니까 그 나머지 부분만 지원을 하면 되는 거겠네요. 예,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법적인 이상은 없는데 이제 그게 또 사회적 뭐 수혜금이나 이런 쪽하고 해가지고 그 보건복지부에 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 추이를 봐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알리백 공원 조성 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받으셨는데요. 보건소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공공산후조리원 부지랑 굉장히 가깝게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건설과장 이찬종입니다. 공공조리원의 위치는 이제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거기 금석천 건너서 바로 공원 그 동쪽으로 거의 가까이 밀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소에는 얘기를 했는데 산후조리원 어쨌든 거기가 시유지여서 부지 매입비가 안 들어서 글로 짓기로 결정이 났거든요. 근데 그 뒤에 아리백 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니까 그 공원 산후조리원과 연계해서 서로 어쨌든 그 주변에 주택지라고는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예. 네. 그 공공조리원에 오시는 손님들이나 산모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을 같이 좀 고민을 해서 회계과랑 같이 좀 설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좋으신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예요. 이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186억에 18억 6,200만 원인가요? 총 사업비가? 예. 여기 이거 수리비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비만 들어있는 건가요? 건설행정팀장 최홍호입니다. 순수 용역비입니다. 순수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만 네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거 건의 많이 들어왔나요 지금? 건의는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정비 계획에 건의 받는 사항은 주민 수원 사업은 아니고요. 네네. 주로 이제 기존 시설 중에 정비나 보수가 시급한 대상지 그것 중에서도 이제 가급적이면 소규모 교량 같은 이제 규모가 있는 시설물 있잖아요. 그런 거고요. 일반 주민 수원 사업으로다가는 뭐 농로나 뭐 이런 소규모 도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역비고 나중에 계획이 나오면 순차적으로 좀 정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보면 2월액이 있었는데 올해도 전혀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2월을 하는 거거든요. 소하천 정비 사업도 2월액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게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건가요? 어떻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이찬종입니다. 201쪽 네네. 계속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예. 요거는 청미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고요. 네네. 제가 현재 설계까지만 완료됐고 그다음에 한강유역 환경청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이면 완료가 되고요. 2025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마무리 질 예정입니다. 25년 상반기 착공은 될 수 있는. 네, 착공해서요.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들이 많은데 202페이지, 뭐 3페이지, 4페이지 이것들도 계속 2월이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토지 보상이 좀 더딘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일개 처음 연도에는 설계하고 인허가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 및 인허가가 완료되면 2년에서 3년간 보상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요.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별로 설계 완료된 거, 그다음에 보상 공탁 완료된 거, 공사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적어도 2, 3년은 걸린다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걸린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협의 매수가 잘 되나요? 아니면 뭐가?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요즘에는 보상가는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토지 소유주분께서는 만족하지 못하시고 아마 30% 이상은 저희가 수용 재결로 가고 있습니다. 수용 재결 들어가면 훨씬 더 행정 절차가 늦춰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30% 정도가 그렇다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즉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시민들 여론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잘 됐다고 보거든요. 너무 잠도 못 주무시고 새벽까지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이 기계를 이제 장비를 샀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보도에 이렇게 제설 차량 8천만 원인가요? 그거 하나 2대 구입하신 거 맞죠? 이번에 한번 구입하신 거죠? 보도의 제설 차량. 그게 네, 실제로 어떻게 용도가 좋았습니까?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네. 올해는 보도의 제설 장비를 안 샀습니다. 그럼 이제 8천만 원 돼 있는 거는 그럼 내년도 사실 겁니까? 여기 8페이지 그 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도비? 32페이지 보시면 이제 도비 8천만 원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상사업비로 그 제설 장비를 구입할 예정이신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보도는 이제 이렇게 만약 올해 이번 같이 폭설 내릴 때 보도는 이렇게 어떤 식으로 제설됩니까? 이건 이 장비는? 지금 저희는 주로 주간선 도로만 제설 작업을 하는 거지 저희 이제 인도나 그 비법정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까지 손을 뻗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 법정 도로 저희가 가난하는 그 법정 도로 위주로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과장님 그 물론 이제 우리 시민들이 협조가 잘 돼서 이렇게 자기 집 앞 눈 좀 쳐주세요 하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된 보행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인도에 걷기가 어려운 데가 꽤 많거든요. 이걸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셔갖고 하실지는 아마 전문가시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 소형 제설 장비도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가격대가 한 300만 원쯤 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뭐 이번 경우에 대책이 갑자기 닥치다 보니까 차후에는 그런 거를 준비해 놓으시면은 아마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준섭 의원님. 네, 이준섭 의원입니다. 이건 그 눈폭탄으로 인해서 우리 빠르게 대처를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시민들은 그래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원 전화가 뭐 제 생각에는 민원실에 아마 민원 받는 분들 불통할 정도로 상당히 민원을 많이 주셨고 뭐 우리가 앞서 보도된 것처럼 1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눈을 내려서 그런 아마 피해가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안성에서 우리 안성 10분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뭐 국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식으로 좀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저희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보면 제설 그 창고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혹시 저희 안성시에는 제설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입니다. 저희는 전진 기지가 5군데가 있습니다. 금강면, 죽산, 그리고 원곡, 그다음에 서운, 금강 하셨고요. 고삼. 네, 이렇게 해서 5군데가 있습니다. 전진 기지가 5군데가 있다. 예. 지금 그 전진 기지가 그 창고가 무너진 데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금강 그 전진 기지가 그 이제 노후돼서 그 눈에 하중을 못 이겨서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전진 기지가 무너질 정도면 잘못됐다는 얘기죠.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진 기지라면 저희가 신속하게 안전하게 그 창고에서 보수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제설 장비도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쓰던 거 계속 사용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사용을 하다 보면 쉬는 시간도 있다 보면 제설 창고도 창고 안에 넣어서 세척이라든지 뭐 기름도 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전진 기지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혹시? 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 가설 건물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식적으로 건물을 하려면 부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 지금 5개 전진 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그 전진 기지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그 제설제를 그 갑바 같은 걸로 이제 덮어서 이제 관리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금강면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으로는 구기지예요. 구기지에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연구 건물을 짓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설 건축 위주로 이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작년에 진 거는 이제 튼튼한데 그 오래된 게 지금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만약에 합당하게 건물을 짓다면은 그러한 적정한 부지를 찾는데 이제 교통 접근성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임시적으로 구기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안성시가 앞으로도 재난, 폭설 이런 거에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창고 안에서 센터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가 이동하면서 잠시 쉬는 시간에 안에 장비가 문제가 되면 아까 같은 세척도 해야 되고 연막하심도 날릴 건 날리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구조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은 그냥 허술하게 져서 그냥 임시용으로 하는 것밖에 지금 되질 않고 있다. 이게 안성시의 현실이다. 이 재난 이 관련돼서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건 관계부서 회의를 떠나서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실무 협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제 생각에 내년에 추경에 사실 건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을 해서 재난 시설에 관련된 시설이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 인근의 지역에 보면 아주 창고가 제대로 져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게끔. 근데 우리 안성시는 지금 좀 허술하게 져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이 민원 얘기를 왜 정확히 하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설 작업을 하더라도 저는 이게 15개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제설 관련된 재난 안전 관련된 창고는 필히 있어서 거기서 정비도 하고 관리도 하는 이런 체계가 돼 있지 않으면 지금 그냥 저희는 말로만 재난 안전 관리에 충실하고 있다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린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눈을 뿌리고 제설 작업을 하고 돌아오면 그 안에서 정리 세척을 싹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가 되는데 지금 우리 안성시 실정은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고압 그 세척기로 싹 날리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딱 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짜 필요할 때 그 장비를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나갔다 오면 밤새도록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왜 고장나서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부터 우리가 안성시부터 바꿔야 된다. 부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제 지금 저희도 그 동안에는 좀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시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폭설을 겪으면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어떤 방법으로든 그 이제 제설 작업 그 전진 기지를 하든 아니면 이제 그 주 제설 작업 창고를 만들든 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까지 포함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이제 그 제설 장비를 100%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 좀 참작해서 다음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내년 2025년도에 추경 예산을 반영을 하셔서 그 부서랑 협의를 하신 다음에
저는 내년도 추경에 이 예산이 전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일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욕 먹지 않는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아니 윗사람들이 빨리빨리 준비해 줘야죠. 왜냐면 아랫사람들만 고생한다고 그냥 욕만 뒤지게 얻어먹고 이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빨리 대처해 줄 수 있는 거는 저는 조속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저는 이 문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국장님과 상의해가지고 하여튼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박근배 의원님. 제가 뒤늦게 봐서 죄송하고요. 그 보도 설치 정비공사 민원이 있었습니까? 1억 2천 감액된 겁니까? 예, 내용 좀 이 방송 보시는 혹시 그 안성초등학교 그 통학 예정인 학부모들이 보셨을 때 이해될 수 있게끔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도로시설과장 정만수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요. 거기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을 이제 지정을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 설명회 했는데 그 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서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정하는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이제 다루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이제 설계에 당초에 반영을 했다가 그 주민 설명회 시 이제 그 주민들의 반대를 위해서 그게 삭감되는 겁니다. 그 지자체가 기준은 그 교통정책과의 기준을 따라서 이제 당초 협의했을 때 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 설명회 시 그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삭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 요번에 염화칼슘 4,100톤 있던 거 얼마 썼나요? 지금 저희가 제설제가 926톤이고요. 그 12월 2일까지 그 염수가 259톤에서 총 1,185톤 사용했습니다. 1,185톤 사용한 예. 건가요? 주말에도 좀 나갔네요. 계속 저희가 그 기온이 4도 정도 떨어지면 이게 동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한 10시나 11시쯤에 한번 살포를 하고 새벽녘에 한 번 더 살포를 해서 미끄러지는 거를 방지, 그러니까 어는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2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읍면동에 톤백으로 배부한 게 언젠가요, 날짜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제설 대책 기간이 10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전진기지에 저희가 이제 제설제를 항상 그 미리 갖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동에서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그럼 또 쓰면은 저희 또 전진기지로 와서 저희가 또 이제 보충하고 해서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비축. 그 나머지 그 남은 것으로 올 겨울이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여유 있게 한 118%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요번은 뭐 말도 안 되는 폭설이어서 그 달라는 분들이 속속들이 가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읍면동 의견들 들어보시고요. 그 좀 그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시스템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38국도 요번 같은 경우에 송국토관리청에서 제대로 제설을 27일 새벽에 못했잖아요. 28일 새벽에. 네, 예. 요런 거 매뉴얼 같은 거 없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그 관리청이 틀리기 때문에 그 이제 국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국도관리사무소에서 38국도, 45국도, 17번국도를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이제 두교 교차로 부분에서 네. 14중 충돌이 났어요. 그래서 한 명이 사망을 했는데 4명이 중상을 입고. 어디 교차로요? 그 두교 교차로 17번 아, 국도.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번에 가서 살포를 했는데 아마도 거기 살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수원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제설 살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 미끄러져서 이제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도 그 수원 국도관리사무소에 이제 협조 공문을 보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낼 생각입니다. 제가 그 28일인가 9일인가 국회의원실에도 말을 했긴 했습니다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수원국토관리청은 이게 여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수원 안성 국도관리사무소가 안성 구간 중에 네. 그 38국도하고 45번 국도, 17번 국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어떤 정식 매뉴얼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눈이 많이 올 때 그 수원국토관리청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우리는 우리 지역이니까 그리고 저희는 38국도가 막히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이걸 수원국토관리청이나 국토부랑 얘기를 해서 이런 경우에 지자체에서 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요한 도로를 먼저 투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쪽으로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어느 정도 권한을 위임받고 우리도 제설에 참여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나름대로 수원 국도관리사무소도 매뉴얼이 있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움직이긴 하는 건데 아무튼 이제 사고가 나니까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요. 요거 관련해서 그래서 그 12월 5일 날 그 수원국도관리사무소, 안성시, 안성경찰서 이렇게 합동 그 경찰서에서 이 사고 관련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 때 아마 그러한 거를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뭐 그 관리청이 우리 산하기관이 아니어서 자료 요구를 하거나 매뉴얼대로 움직였는지를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안성 시민들이 5시간씩 고립이 돼 있었습니다. 재난 상황이었는데 소방차나 경찰차도 진입을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제대로 짚어서 다음번에는 똑같은 눈이 오더라도 그런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네, 명시 2월 중에서 이제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양진초등학교하고 안성초등학교 일원에 그 보도 데크 설치하고 보도 정비하는 게 있는데요. 227페이지입니다. 지금 2월에 한 9억이 되고 있는데 이게 행정 절차상으로 지금 지연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준공을 5월 달로 계획하시는 건가요?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도로관리 1팀장 반주원인데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요. 그 동절기라서 이제 12월 원래는 이제 12월 달에 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제 눈도 오고 이러면 이제 중지를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명시 2월로 잡아놓은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 행정절차 지연에 조달청 성능 인증 제품 구매 등 지작물 이설 협의 지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게 지금 그 안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전주를 옮겨야 되는데 전주 이설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서 중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양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데크 그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인증 절차가 아직 미진하고 있어서 조달이랑 데크도 성능 인증을 확인을 해야 네. 되는군요. 아, 그러면 애들 3월 달부터 학교 갈 텐데 그때는 계속해서 그럼 공사가 진행이 되겠네요. 그럼 애들이 다니는 통학로가 굉장히 위험할 텐데. 그 전엔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저희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 살포기랑 제설기 유지 보수, 염수 살포 장치 유지 보수에서 3,800만 원 더 담으셨고 그리고 도비 8천만 원 제설기랑 살포기 구입으로 성립전 예산 내려왔잖아요. 이 돈 갖고 이 정도 규모로 저기 구입하고 유지 보수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상사업비로 내려온 거라 저희 상사업비로 이제 제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네네. 저희 이제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합쳐서 사용을 하는 거지 그걸 갖고 이제 뭐 하는 게 아니고 장비를 더 보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사태 겪으면서 제설기나 뭐 살포기가 고장도 많이 났잖아요. 그 유지 보수비나 향후에 제설기를 더 구입하거나 이럴 필요는
따로 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내구 연한이 경과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차적으로 그런 거 이제 교체를 할 거고요. 사용 가능한 거는 최대한대로 사용하고 또 여유 있게 사놓으면 비축해 놓으면 다른 게 고장 났을 때 이제 돌아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구 연한이 경과됐더라도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용 가능하면 새 장비도 구매를 하고 기존에 이제 노후 장비도 사용 가능하면 체인지하면서 고장 나면 또 교체해서 이제 바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저희가 면적이 경기도에서 8번째인가 넓더라고요. 네. 그렇게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물론 여기 도로시설과는 법정도로만 하지만 거기에 맞는 규모의 제설기 살포기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유지 관리나 도로가 이제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마다 이제 제설 작업이 끝나면 저희가 이제 평가식으로 해서 이제 검토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시적으로 제설이 잘 됐는지 또 그 장비가 필요한지 더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설이 이제 10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끝나면 그때 이제 올해 제설한 거 플러스 3월 15일까지 한 거를 종합해서 실질적으로 장비가 더 필요한 건지 부족한지 이제 원인 분석을 해서 또 보강을 할 겁니다. 네, 올해도 또 폭설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서요. 기민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도로시설과 계속비 사업 계속비 2월 혹시 이거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실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에 없으시면 이 도로시설과 계속비 2월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지난해랑 올해랑 해서 좀 통계를 한번 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토지 보상이나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어제 돈을 갖고 있다가 계속 2월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용태 도시경제국장님을 비롯한 도로시설과 소속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